아,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사면 꼭 물리던데? 어쨌거나 주식회사로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네. 개인 주주들이 싫어할 만하겠다 예. 싶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많이 불거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액션, 그러니까 뭐 처벌이 어떻게 나왔느니 또는 뭐 항소를 했느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네, 네. 첫 번째 액션이 나오고 항소를 하든 뭐 행정소송을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일단은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 카카오 공동체 입장에서 지금 이번 주총 때 카카오 CEO도 바뀌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CEO가 교체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쇄신안, 네.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다.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을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고, 뭐 또는 소상공인가의 상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적과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문제는 지금 투자 심리상의 이슈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가까운 케이스로는 YG 같은 게 있겠죠. 네. YG 한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금지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예, 한창 그랬을 맞아요. 때. 예. 근데 사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55,000원, 6만원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네. 두세 달 전에 제가 이런 류의 방송에 나갔을 때 네. 39,000원, 4만원 그때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100% 안전하다라는 개념은 그런 게 없지만 어딨어요. 개인 투자자가 네이버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믿고 투자를 못할 정도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 아닌 거죠. 그럼 네. 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한 55,000원, 6만원 선이라면은 저는 네카오는 정말로 롱텀하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 부문을 잘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있고요. 네. 온라인 쇼핑이 있고, 핀테크가 있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온라인 광고 쪽은 솔직히 전체 광고에서 온라인 비중이 55%, 6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별로예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나머지 3개 비즈니스 온라인 쇼핑 지출이 전체 민간 소비 지출에서 아직 50%가 안 되거든요. 네.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페너트레이션, 온라인의 페너트레이션이 50% 갈 때까지는 네카오의 주가 측면에서의 상승 여력은 무조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당연히 부침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계속 좀 모아가는 컨셉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4만 원대 이제 콜 드린 거고, 반대로 뭐 카카오 17만 원 이럴 때는 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뭐 이렇게 세미나를 가잖아요. 카카오 퍼가 지금 100배여서 이거는 솔직히 100배에서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네. 카카오를 안 좋게 왜 얘기하시냐고. 아, 달리는 지금 말이 뭐. 카카오톡이 지금 우리나라 다 통일할 것 같은데 카카오 뭐 200배 300배 종목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사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열광할 때가 고점이고, 지금 사실 카카오 모두가 안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투자 센티멘트가 심리가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럴 때 과감하게 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아,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사면 꼭 물리던데. 네. 그것 때문에 못 사시는 거거든요. 카카오 엄청 잘 나갈 때도 네. 고PR이 매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때는. 야, 가자. 자, 이제 15만 원, 17만 원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반대다. 너무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익은 되게 좋아요. 특히 네이버 너무 좋고 24년도 EPS 9,000원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20배, 18만 원이면 진짜로 락바텀이에요. 소위 네, 말하는. 네. 딱 PR 20배이기 때문에 뭐 소위 이런 말 그렇지만 눈 감고 사도 되는 구간이 퍼 20배죠. 뭐. 네이버 기준으로. 네네.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너무나 단단하고 비즈니스 편제나 컨텐츠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네이버도 보시면은 최근에 네이버는 멀티 앱 전략이고요. 네. 카카오는 원앱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치디직 또는 맞아요. 뭐 네이버 앱 그리고 네이버 페이 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앱 전략 가져가고, 카카오는 무소불위의 카톡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 처리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뉴스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네네. 실제로 다음 달에 이제 정신화 대표가 맞습니다. 카카오 대표를 하게 되고 네. 그분이 직접 당면한 과제는 AI 역량 강화하고 네. 계열사 정비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저 이분한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AI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톤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앱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는 게 거기에 능한 건데 맞아요. 사실 카카오가 작년에도 이런 카를로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이라든가 또 카를로. DDMM이라고 해서 다다음이라고 해서 그 챗 서비스를 냈었어요. 넷날 셧다운했어요. 예, 그 뭐 트래픽이 몰리면서 좀 재정비를 필요로 한다라는 외부적인 코멘트가 나오긴 했는데 말도 안 돼. 나도 몰랐는데. 그렇죠. 네, 모르셨죠. 그때도 좀 얘기들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네, 그런 서비스를 좀 트라이를 했었다가 결국은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꼭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통감을 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 오케이. 마크를 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계열사 정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또 카카오를 비롯해서 최소한 한 3개 정도의 메이저 계열사들의 이제 수장이 교체가 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뭐 이거는 이제 순수한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당연히 고강도 구조 조정이 좀 수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들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부분. 그런 이제 결국 특정 사업을 정리한다는 거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감한 구조조정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카카오의 주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주주부가 늘어나는 방향성 결국은 이익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방향성으로 아마 이제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원 입장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하면 네. 가슴이 아프지만 네. 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카카오는 네. 한 번은 거쳐야 될 맞습니다. 예, 수술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네. 한번 어떤 결단들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네.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크고 네.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게 살짝 걸렸던 게 성장주를 롱텀으로 봐야 된다.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숏텀으로 하려고 성장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없잖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변동성도 큰 성장주 네. 그리고 아직은 좀 못 믿어온 느낌이 많은 네. 이 네카오에 대해서 올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성장주를 롱텀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특히 이제 미국의 종목들, 네. 미국의 성장주들은 롱텀하게 주가가 오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네. 성장주를 롱텀으로 하는 게 맞죠. 그쵸? 성장할 걸 성장하는 기다려야 구간 동안, 되니까. 예. 짧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시장 뭐 십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걸렸고, 넷플릭스가 03년에 상장됐습니다. 네, 예. 오래 걸렸죠. 아 중간에 넷플릭스 이제 네. 다 왔다고 얘기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들은 그렇게 롱텀하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이유는 미국이 곧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본 부분은 한국의 성장주들은 또 글로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롱텀하게 갖고 갔는데 이 리턴이 이거밖에 안 되냐. 20만 원에서 60만 원 갔다가 다시 20만 원 왔는데 무슨 소리냐.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도 길게 보면은 지금도 올라와 있는 구간은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네이버가 여러 가지 멀티앱 전략 구상하면서 다른 전방 산업에서도 디지털 비율이 50% 또는 그 이상 갈 때까지는 네이버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나는 투자의 그 호라이즌 자체가 한 뭐 6개월 안쪽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네이버 20만 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네이버는 20만 원 지금 희끗희끗하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10% 조정받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락바텀 퍼 20배, 18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18만 원, 20배 깨질 때 조금 더 사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네이버는 진입점으로 좋아요. 제가 마치 석 달 전에 카카오 39,000원일 때 나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는 그때는 카카오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지금은 오히려 네이버. 예,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또 어떤 투자 전략 시점과 밸류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마지막으로 여전히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 네. 네카오 주주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래도 네카오를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신다라는 것은 네. 그래도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성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들이랑은 다르게 아이, 그럼요.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 네. 라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네이버가 하반기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편안하게 홀딩 하셔도 되고 사실 한 종목에 몰빵을 다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좀 자기 이제 좀 이게 파이가 크면 예를 들면 네이버 70, 카카오 30 뭐 이렇게 들고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뭐 카카오 비중을 줄여서 네이버 쪽으로 좀 더 갈아타는 그런 이제 비중 조절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잊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몰빵 투자하지 마라 네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응 알겠어 해서 네. 네이버랑 카카오를 사는 네. 근데 사실 보면 이것도 같이 움직이죠.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건 아닌데 아니죠. 심적으로 네. 종목이 갈리니까 이걸 분산 투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실 근데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1차적인 분산 투자긴 해요. 왜냐면 개별 종목의 위험으로부터는 아, 분산이 그렇죠. 아, 되거든요. 그건 예. 맞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카카오 사법 리스크라던가 네. 아. 갑자기 떨어질 때 네.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를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네. 비중을 나눠놨으니까요. 네. 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차원의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긴- 업종까지 아, 나누면 좋기는 한데 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머릿속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만 네. 갖고 있으시겠지라고 문둥그려서 생각하다가 방금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네. 생각이 나서 맞습니다. 아,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 꽤 있죠. 예.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김현용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투자 전략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탈출하시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이익을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연구원님은 이 정도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